문화방송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포항 북구 선거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래통합당 김정재 후보 지지도가 53.1%,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 지지도가 26.9%로 나타났습니다. 제21대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경주시 선거구와 포항 북구 선거구의 주요 토론 내용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포항 문화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늘은 포항시 북구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정재 후보가 지지도 53.1%로 26.9%의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지도는 미래통합당 김정재 후보가 53.1%,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 26.9%, 정의당 박창호 후보 3.9%입니다. 연령별로는 김정재 후보가 5, 60대 이상에서 지지도가 높았고 오중기 후보는 3, 40대에서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김정재 후보가 흥해읍과 송남현 등 읍면 지역에서, 오중기 후보는 장량동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지지 후보를 선택한 요인은 능력과 경력이 30.7%, 소속 정당 26.8%, 정책 및 공약 19.5%입니다. 당선 가능성은 미래통합당 김정재 후보가 67.4%,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 16.8%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미래통합당이 47.5%, 더불어민주당 25.0%, 정의당 3.7%, 국민의당 3.6%입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미래한국당 43.4%, 더불어시민당 12.4%, 정의당 6.4%, 열린민주당 6.0%, 국민의당 3.8%입니다. 이번 조사는 포항 M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포항시 북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1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응답 및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선관위 주최 포항시 북구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오늘 포항 문화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됐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회였는데요. 포항 북구의 현안인 지진 피해 복구와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경기 활성화 대책 등을 놓고 열띤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진 피해 극복 대책으로 후보들은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박창호 후보는 중국도 에너지의 40%를 신재생으로 대체하고 있고 전남은 48조 규모의 해상 풍력을 시작했다며 동해안에도 10조 원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대규모 해상 풍력을 통해서 탈원전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미세먼지도 줄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기 후보는 철강 산업을 기술 집약형으로 전환하고 수소에너지, 2차 전지 등 이른바 트리플 경제발전 전략으로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제시했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SOC 투자로 포항의 산업적 기반을 확고히 다져내겠습니다. 영일만 대교의 조기 완성과 2조 원대 LNG 벙커링을 유치해서 김정재 후보는 철강 산업만으로는 한계라며 환동의 물류와 관광을 아우르는 3대 특구 내실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강소 연구개발 특구를 중심으로 우리 포항을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만들어가고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 대책으로 오중기 후보는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김정재 후보는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긴급 금융 지원을, 박창호 후보는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기업의 해고 금지 조건으로 100조 원 지원을 피력했습니다. 상대 후보 공약 검증과 의혹 해명 요구에서는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해상풍력 발전기를 건설할 경우 어민 민원에 대해 박창호 후보는 풍력 발전기 아래에는 오히려 물고기가 훨씬 더 잘 산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좀 반대를 하겠지만 어업권에 대해서는 보상을 당연히 해야죠.
인구 80만, 소득 5만 불 달성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오중기 후보는 SOC 10조 시대 반드시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인구 80만 도시 산업 기반 제대로 안정시키고 집값, 지진으로 떨어진 집값 복원시켜내면 안정시켜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경선 도중 불거진 전 시의원 가족으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 후원금 논란에 대해 김정재 후보는 문제의 소지를 확인한 즉시 반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기부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법에 따라서 반환을 한 것이고요. 후보자 토론회 초청 대상이 아닌 국가혁명배당금당 박건우 후보는 10분간 방송 연설회를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제21대 총선 경주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TV토론회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추가 증설 등에 대해 후보들 간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고 미래통합당 공천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토론회에는 5명의 후보들이 참여해 정책과 현안에 대한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월성 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설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현재 임시라는 이름 아래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맥스터에 대해서 사용 후 해결료, 그 이름 그대로 연료세를 부과하여 경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맥스터 증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받아들이고 보안에 대한 보상책을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시설을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금지 규정을 지금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걸 행정 지침으로 행정으로 만약 이 문제를 바꾼다면 심각한 위법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진 발생 지역에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 보강 장치가 없이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맥스터 추가 건설을 주민 협의 없이 건설을 승인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 맥스터 증설 시기를 놓치면 원전을 모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 전력 대란, 지역 경제 파탄이라는 엄청난 위기가 봉착하게 됩니다. 미래통합당 경주 후보 경선에 대한 후보 간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김석기 후보께서는 시민들에게 이 자리에서 사죄하고 후보 사퇴하는 것이 정치 도의상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원칙도 기준도 없이 잘못된 것을 최고위원회에서 바로잡아준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등한 제가 이유 없이 컷오프된 것이 그것이 바로 제가 제일 큰 피해자입니다. 이 밖에 후보자들은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와 응답을 이어갔습니다. 5명의 후보자 토론회에 이어 무소속 김일륜 후보와 국가혁명배당금당 김덕현 후보는 각각 10분씩 합동 방송 연설회를 통해 자신의 정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도 후보자 TV토론회가 열렸는데 공약과 자질, 지역 현안을 두고 후보자들 간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 후보자들은 혁신과 정권 심판, 지역 발전 등을 각기 외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바꾸지 않는데 무엇이 새로울 수 있겠습니까? 새롭지 않으면 혁신할 수 없습니다. 바로 제가 새롭습니다. 지난해 조국 사태로 드러난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 무조건적인 진영 논리에 우리 국민들은 엄청나게 분노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3.3 정책이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초선 의원으로는 다선 의원들이 질비한 국회 예산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역 경제를 살릴 힘 있는 다선 국회의원이 지역의 환경 현안으로 옮겨가면서 토론회 열기는 달아올랐습니다. 봉화 석포 재련소 사태는 기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는 선에서 영주댐은 녹조 해소 방안을 마련한 뒤 활용하자며 네 후보가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울진의 신안을 원전 공사 중단을 두고는
황재선 후보는 핵 폐기물 처리 방안의 우선 마련을, 새 후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즉각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가운데 장윤석 후보는 박형수 후보의 로펌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울진 군민의 행정소송에서 상대 측, 즉 정부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는 주장을 집요하게 이어갔습니다. 후보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영진에서 정부를 대리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국민들이 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 후보로서도 책임이 있다는. 그 소송 문제는 사실 오늘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영진이라는 로펌의 대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대구에 머물면서 대구 사건을 주로 하고. 장윤석 후보는 과거 국회의원 재임 시절 추진된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장윤석 후보님께서는 과거에 판타시온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업비의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잘만 하면 경제적으로 좋은 기회를 맞을 수 있습니다. 여당 후보인 황재선 후보에겐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대다수의 울진 주민들은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재선 후보님은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시는 것인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고준위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경제가 붕괴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지나치게 국가혁명 배당금당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의 지역 발전 공약은 두드러진 차이가 없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울진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총선 후보들에게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 등 울진 지역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울진 범대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원전 주변 지역 특별법 제정,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원전 문제와 관련해 박형수 미래통합당 후보와 장윤석 무소속 후보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반면 황재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반환경 후보 37명을 선정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정당별 반환경 후보는 미래통합당이 26명으로 가장 많고 우리공화당 2명,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민생당이 각 1명, 무소속 6명으로 과거 반환경 의원 명단과 총선 낙천 인사,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임명사전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1대 국회가 또다시 탈원전과 4대강 등 환경 현안을 정쟁화하고 지역개발 사업에 몰두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과 국토보전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275명으로 전날보다 3명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 환자 3명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산 서요양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50명, 완치자는 900명, 완치율은 70%를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 환자 감소만으로는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온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진군에서는 착한 임대인 릴레이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이 53명으로 133명의 점포 세입자가 1개월에서 최대 7개월까지 임대료를 10에서 100%까지 감면받게 됐습니다. 영덕군 이장연합회도 국내 선진지 견학 등 행사성 경비 3천만 원을 반납하기로 결정해 영덕군이 코로나19 대응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월 운항이 중단된 포항 울릉간 선플라워호 대체선 투입 문제를 울릉군과 대저해운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